철조망에 얽히고 진흙탕에 빨려 들어간 지 친영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대한 전투를 보기 위해 이를 올려다봅니다. 길멸의 전투에 갇힌 천사와 악마는 나무, 철사, 천으로 된 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붉은 짐승이 빙빙 돌며 하늘을 급습하는 것이 보입니다. 불을 뿜는 것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공포와 경외감으로 예고됩니다. 그의 이름은 간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사람의 입에서 들립니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명성과 존경을 받는 이름입니다. 레드바론. 렐렌프러드 프라이에어 반 리치소퍼는 1892년 5월 2일 프로이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11세에 그는 생도군단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는 내담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스포츠에 뛰어났고 기수에 능숙했으며 모든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17세에 그는 독일 기병대의 장교로 입대하여 제3중대에 배속되었다. 1914 면적대 행위가 발발하자 리치소퍼는 기병정 찰장교로 복무했지만 전쟁의 성격으로 인해 부대는 말을 버리고 대신 급파주자와 전화교환원으로 복무했으. 지루하고 좌절한 그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독일 군용기를 본 후 자신의 무릎이 공중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열망과 좌절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는 독일 제국 육군 항공 서비스에 지원했습니다. 그의 지원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치즈와 계란을 모으기 위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받아들여졌고 1915년 5월에 비행 서비스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폭격기획관 찰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조종사이자 좋은 친구인 게이오어그 지어머와 함께 그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고 적이 참호에 수천 파운드의 포탄을 투하하면서 많은 출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중전은 1915년 9월 1일에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노선을 비행하는 동안 리치소퍼는 프랑스 파어먼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지어머는 적군 항공기와 교전했고 두대는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에서의 첫 결투에 들떠 있었다. 리치소퍼는 기관총으로 발포했지만 지어머 가회전하여구를 쫓아내기 전에 네 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격기의 기동성은 심각한 문제로 판명되었고 떠민첩한 파어먼은 재빨리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총알이 항공기의 나무와 천풀의 힘을 빠로 관통하는 기관총 사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어머는 적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몸을 돌려 일제 사격을 피하고 탈출합니다. 그들은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사람들이 자신이 적을 잡고 있지 않고 적이 자신을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자 흥분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결국 파어먼은 떠나기로 결정했고 전투는 끝났습니다. 두 청년 모두에게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기지에 다시 착지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들의 성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은 닉소퍼를 완전히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대적인 비행기를 격추시키려는 자신의 꿈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그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3시 42분. 다른 조종사와 함께 비행하면서 그들은 샴페인 밭에서 파어먼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종사가 의식이 없는 상대 옆으로 날아가서 닉소퍼니 기관총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군은 재빨리 통제력을 잃고 아래의 숲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닉소퍼는 나중에 내 성공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10월 1일 닉소퍼니 비행대는 새로운 기지로 옮겨졌고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을 위해 4시 14분에 앉아있는 남자가 다름 아닌 오즈올드 보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4명의 적을 쓰러뜨린 최초의 조종사였습니다. 닉소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해봐, 어떻게 관리하니? 보헬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닉소퍼는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며 좋은 친구가 됐다. 닉소퍼는 성공의 차이는 보헬 가조종사이고 닉소퍼 이관 찰자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현재 파커 공격기를 조종하고 있는 지어머에게 접근하여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좋은 친구는 기꺼이 동의했고 닉소퍼는 비행장에서 먼지를 모으지 않는 오래된 2인승에서 비공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닉소퍼는 오늘 나루리가그를 알고 있는 뛰어난 비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평균 이하로 간주되었고 첫 단독 비행에서 불시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일럿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 버텼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1월 1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가 테스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실패했다. 닉소퍼는 그 소식에 상당히 놀랐지만 그 소식이 그를 실망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을 2배로 늘렸고 마침내 19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간. 그는 캠프 푸거스웨이더 넘버 2 스쿼드런에서 뛰어난 조종사가 되어 2인승 알바트로스를 조종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발전은 눈에 띄지 않았고 보일능글을 새로 결성된 제그드 스테펠도는 제스터 2에 영입했습니다. 제스터 2는 독일 최고의 비행 인재를 위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것은 독일 대중의 눈에 천재적인 항공전술가이자 영웅으로 인식되었던 보엘 자신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서갔고 그의 명령은 연대항공전 투전술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6시 14분 전체로 뚫었습니다. 제스터와 닉소펀의 승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이점을 확보하십시오. 가능하면 태양을 뒤에 두십시오. 공격을 시작하면 항상 수행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만, 그리고 상대가 제대로 시야에 들어왔을 때만 발사하십시오. 항상 상대방을 주시하고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후방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뛰어들면 그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날아가서 맞으십시오. 적의 진로를 넘었을 때 자신이 우태선을 잊지 마십시오. 현대 원칙적으로 4인 또는 6인 그룹으로 공격합니다. 4옴이 1년의 단일 전투로 나뉘면 여러 사람이 같은 상대에게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리치소퍼는 16번째 확정된 승리 후 1917년 1월 블루 맥스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달에 그는 자신의 편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제스터 11 이때 그는 항공기를 밝은 빨간색으로 칠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말로 이유가 무엇이든 어느 화창한 날라는 내 상자를 눈부신 빨간색으로 칠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 빨간색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상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붉은 남작과 그의 편대의 성공은 1917년 4월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는 피해 4월로 알려졌으며 하루에 4번을 포함하여 22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월에 그는 제스터 11을 포함한 여러 편대를 포함하는 JG1의 지휘권을 받았습니다. JG1은 밝게 칠해진 비행기와 이동 캠프를 형성하는 지원 텐트 및 캐러밴으로 인해 플라잉 서커스로 유명해졌습니다. 1917년 7월 6일 리치소퍼는 부분적인 실명을 초래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항공기는 예전에 빠졌고 그는 겨우 통제권을 되찾고 아군 영토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지시에 반하여 불과 3주 만에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두통과 스꺼움을 포함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또한 훨씬 더 어두워지는 기분과 기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늦어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그는 나는 공중전이 끝날 때마다 비참한 정신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집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만세와 포효,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매우 암울합니다. 그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평생 동안 놀라운 8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1918년 4월 21일이 되었습니다. 레드 베런은 그의 유명한 파커 3중 비행기를 타고 아침 하늘로 이륙했습니다. 그의 삶을 끝내는 것은 비행이었습니다. 그는 사프이스 나타를 발견하고 추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낮은 고도에서 사프이스를 추격하는 동안 자신이 적진 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람 조건과 최전선의 이동으로 인해 그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멀리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총격이 비행기에서 왔는지 지상에서 왔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복스서솜 마을 북쪽의 들판에 거칠게 착륙했습니다. 몇몇 호주 군인들을 레드바론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쓰러진 삼엽기까지 달려갔습니다. 카풋. 레드 베런은 큰 존경을 받았으며 넘버 3 스쿼드런 오스트레일리언 플라이잉 코어 인원에 의해 완전한 군사적 경위로 감금되었습니다. 근처의 주둔한 연합군 중대가 경위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념화환이 놓여졌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용감하고 합당한 적에게